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Jake's TV.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 건강한 에너지 주위에 많이 나눠주시는 멋진 하루 잘 되고 계시죠? 내가 나눌수록 좋은 에너지는 계속 올라온다는 거 이미 다들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실제 떠나는 여행처럼 동선도 그려보고 중요 단어 점검, 동시에 가장 잘 들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 말할 수밖에 없는 표현들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Ready? Let's hit the road. 자, 전반부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동선을 그려보면서 단어의 흐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착륙 전에 여러분 착륙 전에 뭐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세관 신고 양식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펜 빌려달라고 해서 작성할 건지 뭐 들리는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가면은 우리가 맨 먼저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죠.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출입국 관리소 거기서 여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자 벗고 안경 벗고 그 다음에 카메라 촬영하고 지문도 날인도 이렇게 돼 있는 데다 올리면은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대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이미그레이션을 지난 시간에 passport control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권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 세 질문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거는 물어보질 않아요, 아예. 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도 하루에 정말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을 상대하는데 그거 뭘 다 관심 있다고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눈에 튀지 않는 이상 그냥 정해진 질문만 던지고 보내줘요. 예, 그러니까 하도 많이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 좀 특이하네, 관심 있네,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한데 이럴 경우에만 직업 물어보고요. 예, 그 이외에는 대부분들은 다 정해진 대로 확인하고 보내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방문 목적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목적이란 단어, 자, 요거 기억해 보세요. 반드시 들립니다. 두 번째는 방문 혹은 방문하다란 단어 뭐였는지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혹시 들은 적이 있나? 자, 됐고요. 그래서 목적, 방문의 목적 1, 2번 연결될 거고요. 3번, 이게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직원이 여러분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저쪽에 뭐 어떤 나라에서 한국에 누가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궁금할까요? 그렇죠. 여기 왜 오셨어요? 방문 목적이 뭐죠? 얼마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체류 기간. 그 다음에 어디서 묵을 건데요? 이 정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확실하면 이 사람이 불법 체류를 할 그렇죠. 근거가 적어지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직업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오래라고 하는 거 3번이고요. 자, 4번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반대로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묵을 장소가 어디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 주소를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게 진짜 여기구나, 호텔 주소구나, 아니면 무슨 호텔이구나, 아니면은 어디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직업은 뭡니까? 맨 마지막에 이 사람 직업이 궁금할 때 더블 체킹하는 의미에서 두 번, 세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직업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막 머뭇대거나 이러면은 조금 의심을 살 수 있겠죠. 물론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시면 전혀 문제 없고요. 자, 이거 영어로 확인해 봅니다. Okay, let's check them out in English. Number one, 목적이란 단어. 이거 은근히 발음을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맨 처음에 이 단어를 그냥 사전을 찾지 않고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근데 이분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데에 이거를 purpose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여행을 다른 여행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또 봤더니 잘 가르치시는데 이 발음이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이거를 혼자 공부한 단어구나. 절대 purpose 아니에요. 해보세요. purpose입니다. 해보세요. purpose. purpose 아니면 purpose. purpose.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더라도 선생 입장에서는 더블 체킹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또 한 번 확인하고 그래도 실수가 가끔은 하나 나올 수 있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하지만 실수가 너무 잦다. 이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준비를 안 한 거니까. 해보세요. purpose. purpose. 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number two. 방문은 되게 쉽죠. 우리가 방문하다, 어디를 visit하다라고 하잖아요. visit.
visit. 절대 visit 아니에요. 예, visit이 아니고 위치 아래 입술 보세요. 치아 가는 거예요. 보세요. visit. 물론 이건 듣게 될 단어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말할 때도 똑같이 visit 하시면 되겠어요. visit. 됐죠? 자, 방문. 그래서 세 번째, 얼마나 오래?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How long? 절대 how long 아니에요. long 아닙니다. 해보세요. 라라라라라, how long? How long?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중국어처럼 들리죠. How long?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어쨌든 how long? How long을 길게 하시면 돼요. 보세요. How long? How long? 됐죠? How long이에요. long. 됐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소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발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식은요. address. address의 발음을 address. 근데 이게 그 동사일 때에는 address처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어떤 누구한테 말을 붙이다라든가 뭐 주소를 어디에 기입하다든가 이럴 때는 address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일부러 이 단어를 명사일 경우에는 address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은 명사일 때 주소란 단어도 address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부담되시면 영국 영어는 버리시고요. 해주지 마세요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각자 개인 취향이 다 다르고 실력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분한테 맞춰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address를 아는데 아는 단어 하네.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address 이렇게 영국 발음을 익히시면 되는 거고 오늘 처음 보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address라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address. 됐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걸 꼭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궁금하거나 이 사람이 어디에 묵을지도 뭐 이제 대충 나오긴 했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로 occupation. 직업을 job이란 단어가 있지만 항상 공식적인 행사나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는 대부분 공식적인 단어를 많이 선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보세요. 이게 occupation이 아니고 occupation. 해보세요. occupation. 되셨죠? 좋습니다. 그게 직업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what's your occupation? 당신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근데 what's your는 너무 쉽지만 occupation만 들으면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던 I'm a teacher.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I'm a teacher 아니면 I teach English on TV.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 하고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전반부 복습할게요. The first half, review time. Number one, 목적, purpose. 절대 purpose 아니에요. purpose. 그 다음에 방문은 number two, visit. 그래서 보통은 the purpose of your visit. 좀 이따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때 해드릴게요. 그래서 방문의 목적이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나 오래 머무를 겁니까? How long? 됐고요. Number four, 주소는 address. Number five, 직업은 occupation. 좋습니다. 부담되시면 1번, 5번만 하시거나 2번, 4번만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행복감이나 몰입감을 얻는 게 중요하지. 이걸 내가 왜 다 못했어? 왜 이렇게 안 헤어져? 이런 생각을 버리는 순간 You can free your mind, you can free your English. 여러분 마음도 영어도 자유롭게 날개를 달게 됩니다. 하지만 강박관념이 생기면 이거 다 안 하면 난 그 다음으로 안 나갈 거야. 그럼 맨날 그 숙제가 되고 쌓이고 나는 진도 못 나가는 거예요. 자, 후반부 이어집니다. Coming up the second half. Number one,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좀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 표현밖에 안 들리는데 이거를 좀 더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그럼 방문, 이번에 방문 성격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격이 뭐지? 그럼 왜 방문하시는 겁니까? 라는 뜻이겠죠? 5초. 땡. What is the purpose예요? What is the purpose? What is the purpose? 해보세요. What's the purpose? What is가 줄여드니까 해보세요. What's the purpose?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가끔은 What's the nature of your visit?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90%는 다 purpose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뭐 이걸 풀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what are you gonna do here? 여기서 뭐 하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냥 나눠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뭐 business, 그렇죠? 아니면은 여기에 뭐 sightseeing, 관광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통은 pleasure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제가 즐겁게 놀러 왔습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일반적으로 대답은 그냥 그렇습니다. sightseeing 아시겠죠? S-I-G-H-T, S-E-E-I-N-G 이런 말이 어려우면 그냥 vacation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vacation 그러면 휴가차 왔다. 그렇죠? For my vacatio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보세요.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그러면 vacation for my vacation. 뭐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I'm on my 그렇죠? holiday. 그렇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for my vacation 아니면 그냥 vacation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number 2. 여기 얼마 동안 체류하실 건가요?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땡. 앞에 나왔던 how long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궁금한 건 여기 왜 왔니? 이거예요. 불법 체류할 거니 안 할 거니? 그게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 놀러 왔어요. 그러면 보통은 대부분 놀다 가겠구나. 비즈니스 무슨 비즈니스인데? 공부하러 왔어요? 그러면 비자가 있나요? 이렇게 다 그 다음번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흔하게 여러분이 실제 여행 갔을 때는 그냥 그렇죠. vacation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엔 얼마나 오래 있을 겁니까가 정해진 표현. How long. 그 다음에 will you be.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We will be landing shortly. 좀 있으면 착륙하겠습니다. 라는 표현 거꾸로 써보시면 we will be를 그렇죠. will you be 또 바꾼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you will be가 will you be로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해보세요. 느낌이 해보세요.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실 건가요? be staying. 머무르고 있을 건가요? will be staying이니까 앞으로 얼마 정도 여기에 체류하실 예정인가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how long are you staying? 이런 식으로 진행형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머릿속에서는 how long 하고 stay란 단어만 들으면 체류 기간이구나. 그게 다예요. 이게 센스입니다. 센스. 중간에 시제를 뭘 썼건 간에 미래 진행형을 썼건 현재 진행형을 썼건 how long will you stay? 이렇게 쓰거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면 how long is your stay here?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 stay가 들어가잖아요. how long 하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따라보세요.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아시겠죠?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은요. 내가 여기 있을 겁니다. I will be here.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귀찮으면 쓰지 마시고요. 단 뒤에 얼마 동안 있을 겁니까를 앞에 for를 붙이면 교양이 있어 보여요. 아시겠죠? 우리말로는 10일 동안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 days 이렇게 말해도 아주 완벽한 영어입니다. 하지만 앞에 for까지 써주면은요 10일 동안 있을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동안을 빼고 우리말로도 얼마나 계실 건가요? 10일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10일 동안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더 정식 영어를 쓰면 더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for 10 days 아니면 2주면 for 2 week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내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대충 근처에 있는 이게 센스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일하러 왔나 여기에 무슨 불법을 저지르러 왔나 그게 아니라 딸내 집에 있을 건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Maybe a month? 그쵸?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I don't know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의심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생각하세요. 한 달? A month? 그쵸? For a month 아니면 for 2 days, for 2 weeks, for 10 days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디서 묵을 예정인가요?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건 왜 왔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겁니까? 어디에 묵을 겁니까? 이거 세 가지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이 뭡니까 정도. 네 가지 이외에는 물을 시간도 안 되고 묵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왜? 하루 종일 수백 명을 상대하는데 그렇게 관심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묻지 않거든요. 도전해보세요. 어디서 묵으실 건가요? 그러면 where로 시작하겠죠. where.
땡. 맞습니다. Where will you be staying? 보세요. 앞에 나왔던 will you be staying 이건 똑같아요. 근데 how long이냐 그 다음이 where이냐 이것도요. Where are you staying?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서 묵고 있습니까?처럼 진행형으로 미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where하고 stay 들으면 숙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로 해드렸죠, 제가? 아, 맞습니다. Where will you be staying? 그걸로 해드렸어요. 해보세요. Where will you be staying?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말을 할 게 아니라서 여러분이 그 저기에 공항의 그 세관 내지는 혹은 여기 여러분 출입국 관리소에 있는 직원이 아니라면 이걸 실제로 들을 경우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Where will you be staying?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대답은 뭘까요? 맞습니다. 내가 여기 묵을 겁니다 라고 해도 되지만 이게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 준비해뒀다. 그러니까 이렇게 센스를 갖고 준비를 해두면은요, 그 다음엔 휴대폰을 보여주거나 그 주소를 보여주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This is my address. This is my address here. 제가 뭐로 해드렸죠? 맞아요. This is my hotel address. This is my hotel address. 이렇게 보여주세요. 호텔 딱. 그다음에 만약에 Airbnb 같은 그런 공유 숙박업소를 이용하실 거면 This is my Airbnb address. 근데 그런 말도 다 필요 없이 This is my address.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I will be staying. 앞에 나왔던 걸 똑같이 응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I will be staying at this address. 이 주소에 머무를 겁니다. 이 주소에 숙박할 겁니다. I will be staying at this address. 그래서 여기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맨 앞에 배웠던 Here's my passport 했었잖아요. 옛날에 배웠던 거. 그래서 Here's my address. 이렇게 그냥 말씀하셔도 아주 완벽한 영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앞에 나왔던 게 응용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후반부 복습할게요. The second half, review time. 자, 첫 번째는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The purpose of visit. What's the purpose of your visit? 아니면 What's the nature of your visit? 그럼 빈도가 좀 떨어지지만 고급 영어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얼마 동안 체류하실 건가요? How long만 들으시면 돼요.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아시겠죠? 그러면은 for 10 days 이렇게 for 앞에 쓰는 거 쓰면 교양이 있더라. 자, 세 번째는요. 어디서 묵을 건가요? 그러면 where will you be staying? 어디, where만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this is my hotel address. 아니면은 I'm staying, 제가 머무릅니다. I will be staying, 다 좋아요. I'm staying at this addres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자세하게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네요. 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구독 버튼, 오른쪽에 있는 종 버튼, 알림 버튼 함께 해주셔야 생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띵 뜨면 그걸 클릭하면 바로 생방으로 연결되거든요. 안 그러면 찾아서 돌려면 힘드니까. 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Okay, take good care. See you next time. Bye.